그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에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면 네, 그렇죠. 예,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합니까? 아니 이제 토론해야 된다니까. 토론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제가 내부에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제가 당 내에서 1월 달에도 네. 계속 이렇게 하니까 뭐 어쩌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니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무슨 뭐 연합정당을 하는 걸 녹색당이랑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얘기를 우리가 뭐 또 얘기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공개적인 제안이 온다면 네. 공식적으로 토론하겠다. 공개적인 제안이 지금 와 있죠. 와 있죠. 공식적인 토론을 언제 해야죠. 언제 합니까? 원래는 지금쯤 주말에 했어야 돼요. 네. 연휴잖아요. 그러니까 못 올라오시는 거야. 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위원장님들이 다 올라오. 그렇죠. 이거를 사실은 온라인 줌 토론으로 하기에는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중대한 진로를 결정하는 예, 근데 지금 사표가 없을 거 아닙니까? 예.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예, 차례도 지내야 되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대표단만의 그 논의로는 할 수 없고 민주적으로 이제 토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예를 들면 당에서 민주당처럼 예. 대표님이 결정하십시오. 라고 할 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시끄러운 당이죠. 그런 예. 리더십은 아니고 아 근데 그러면 어디 이제 연휴 끝나고 뭐 화요일 날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방식과 관련해서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다음 주 제 생각입니다. 제 네. 생각에는 근데 지금 뭐 반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어쨌든 다음 주 한 말 정도까지는 네. 어쨌든 뭐 논의를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종 결정을 네. 다음 주 안에 다음 주 안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 길게 끌면 서로 좋지 않다. 선거를 실질적으로 띄워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연휴 중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딱 다 정리하기에는 쉽지 않다. 다양한 견해들을 계속 전화를 하면서 의견을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의 뭐 리더십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파트너십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예, 녹색당이랑 이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동 대표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녹색당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혼자 결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지금까지는 많습니까? 어떤 의견이 많냐? 참여하자, 참여하지 말자. 참여하지 말자 뭐 팽팽한 것 같은데. 팽팽해요. 근데 사실은 제일 많은 의견은 네. 당이 분열 없이 갔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논의를 뭔가 네. 정당들이 보면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제 자기가 원래 그러네 하다가 토론은 치열하게 하는데 합의가 되면 이제 다 같이 가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 보면 내 말을 수용을 안 하면 내가 나가버리겠다 이런 결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이제 제일 많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민주당 지추진 그 비례연합 위성정당에 정의당이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정말 우리 민주당 이중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정의당에 같이 못하겠어. 나갈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네, 있잖아요. 있죠, 당연히 있죠. 네. 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가 뭐라고 하지? 그 고민은 저의 고민은 당내 민주적인 토론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 예. 제가 지금 비록 대표긴 하지만 약간 뭐랄까 막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대표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전권을 그대로 다 행사하기에는 조금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생각이 있고 나 대표야 뭐 예전에 거대 정당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네. 비대위원장이나 혁신위원장 돼가지고 이제 막 전권을 주도하려다가 네. 잘 안 되신 네.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좀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되뇌이는 말이 내가 맞다는 착각을 하지 말자.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아까 녹색당과의 관계 이런 거 전 지금 되게 중시 여기어서 그런 문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어쨌든 진보 정당의 독자성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가치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선거 구도가 어쨌든 선거 구도 자체를 어느 정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러한 유권자들의 열망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이 뭐하냐라고 하는 것 사이에 어떤 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축에서 고민하고 있죠. 고민을 계속하고 토론을 아주 민주적으로 해내야겠지만 어쨌든 최종 결정 그 도장을 찍는 역할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 그 내적인 고민도 계속 안 할 수가 없을 것 아, 같거든요. 그럼요. 끝없는 자아 분열 속에서 매일 결정을 미루셨던 네. 이재명 대표님의 마음 이해가 갑니다. 해보니 한동훈 이재명 마음을 이해하겠다. 근데 네. 어쨌든 가급적이면 네. 빨리 음. 빨리 해야 그리고 당에 잡음 없고 그리고 시민분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을 좀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은 어떤 결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민주당에서 보면 음. 압박하고 있는 그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네. 박홍근 추진단장이 했던 얘기가 음. 뭐 저기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한테 우리가 일단 제안을 하는데 음. 먼저 응하신 분들과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개문 발차. 네, 네. 라는 말이 사실은 음. 이쪽 플레이어들한테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꼭 그 압박에 이제 탈압박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압박이 있든 없든 공개적인 거고 그쪽 분들도 그쪽 분들의 타임 테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압박용이든 협상용이든 저는 그건 개의치 않고 너무 질질 끄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는 좋지 않다. 예를 들면 지금 제3지대 빅텐트론처럼 네. 그 텐트 하나 치는데 몇 달째 걸리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게 지금 한 달 반째 걸리고 네, 있는 거잖아요.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는 약간 뭐랄까 시나리오 싸움이었잖아요.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저렇게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오히려 당내 분란만 더 일으킬 것 같아서 당내 공개적인 고 민주적인 토론을 별로 확인하지 않았던 거고 이제는 뭐 실무화가 됐으니까 압박을 받았지만 그 뭐 정치는 늘 압박의 연속이니까 문제를 슬기롭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근데 자꾸 목이 메이네요. 한잔 하시고.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당내 다양한 이제 구성원과 그룹에서 이제 의견이 들어오고 있을 것 같고 아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밖에 제작진이 했던 이게 주고 있는 질문이 심상정 전 대표와도 혹시 의견을 나눴는지. 네. 뭐 의견을 나누는 거는 이제 토론을 하자. 토론을 하자. 토론을 하자. 네. 토론을 하자. 뭐 이 방향이다. 이걸 뭐 제시하거나. 굉장히 그 심상정 의원께서 얼마 전에 황당해하셨던 게 네. 자기가 일요일에 집에 있었는데 네. 이번 주 일요일에 그러니까 한 4, 5일 전이죠. 네네. 자기가 협상 테이블에 있었다는 소문을 자기가 들었다. 소문을 내가 들었다. 이상한데 그거는 협상 그러니까 테이블에 나가는 거. 제가 네. 지난주 토요일 날 네. 정치인사를 찍으러 갔는데 대기실에서 네. 장성철 소장님이 공론센터 소장. 저한테 아니 자기가 어제 유력한 사람한테 들었는데 네. 심상정 의원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더라. 무슨 소리냐. 제가 가끔 틀린 얘기도 많이 해요. 얼마 전에는 뭐 정의당이 몇 석을 요구했고 네. 진보당이 몇 석을 요구했다라는 그 찌라시가 돌더라고요. 네. 밭 이래가지고. 네,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기자 몇 분이 저한테 그거를 카톡을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런 물밑 협상 전혀 이루어지고 않다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적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저는 이제 토론을 그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이 당에 심상정 대표님의 심리적 지분이 되게 크지만 있죠. 대표님 의견대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당은 굉장히 섬세한 당입니다. 그래서 누가 한 명이 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정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민주주의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저희가 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제왕적 리더십이 별로 없기 때문에 늘 이제 토론이 되게 많은 거고, 그래서 답답해하시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당은 그런 당입니다. 그게 매력이자 단점입니다. 그 우리 방송이 한 6주 전쯤인가요? 네. 한 달 전쯤인가요? 류호정 전 의원이 출연했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질문이 아니고 이제 제3지대 관련한 질문을 하던 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주류 정파가 내세우는 선거연합정당은 결국 도로민주당의 이중대로 가는 길이다. 저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그때 이해를 못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정의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게 된다면 요 비판이 지금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렇죠. 막 예언서가 실현되는 듯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유독 목이 많이 메이시는데 네, 뭔가 좀 여기 건조한 것 같습니다. 제 마음도 건조해요. 촉촉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네. 그 캠 얘기를 네. 왜 했습니까? 네.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제가 그걸 12월 말에 사실은 저희 쪽에서 민주당 쪽에 정치적 협상을 들어갔던 거고 1월 중순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연합 정당의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개념적으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선거연합 정당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 위성정당적 성격이 옅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의당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사실이나 개념보다 때로는 인식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 정당이랑 소수 정당이 연대 연합을 하는 걸 넘어서 비례 명부를 공유할 경우에 많은 분들께서 이건 위성 정당이다라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정의당이 참여하면 위성 정당이 아니고 정의당이 불참하면 위성 정당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차라리 저는 이재명 대표님 임을 높이 평가하는 건 결과적으로 그 위성 정당 성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인정했다는 부분에서 차라리 그것은 솔직하게 솔직하다. 네. 그런 개념은 이제 맞는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이거는 원래 예를 들면 요정 전 의원은 이제 이거는 예고된 시나리오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게 아닌 길을 갔었던 거죠. 나름대로는 거기 참여 안 하고 다른 방법을 계속해서 뭔가 던지고 있었다. 네. 그래서 한겨레 20일도 제가 인터뷰를 한 달 전에 했을 때 준연동형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비례명부 공유는 부담스럽지만 민주당과 연대는 공식적인 제안이 오면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게 벌써 나갔어요.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연대 연합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반드시 뭐 비례 연합을 같이 해야 되는 거냐라고에 대해서는 뭐 검토의 여지가 있지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시민분들께서는 그런 위성정당 아니냐라고 보실 분들도 되게 많을 거고. 그렇죠. 한편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조금 너희가 좀 그동안의 독자적 가치를 추구한 것은 잘 알지만 조금 이번에 한번 광폭 행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견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해서 모두들 진심이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창조적 파괴냐 파괴적 창조냐 알 수 없는 그 선택에 외로운 시간이 저한테 다가오고 있죠.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애매한 답변을 아니 정직하고 투명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과정들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있지만 간절히 바랬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 전에 이제 다 기록이 레코드가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요정 의원은 저희가 그렇게 가기를 바라신 건지 그렇게 예상하신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꼭 그런 부분. 근데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플랜 A였다? 그런 적은 없다. 말하자면. 근데 우리의 답정너는 아니다. 그거는 뭐 명쾌하게 그 전에 기록들에서 확인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시나리오를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옵션이 이게 크게 두 개 있으니까 만약에 당에서 저한테 싫어하겠다. 만약에 참여한다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지금 거기에 녹색정의당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들어갈 경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당들이 거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는 아주 부담스러운 정당 혹은 결사체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를테면 어제 2심 선고가 났던 조국 전 장관. 못해요. 저희 못하죠. 조국 신당 들어오면 우리 같이 못한다? 당연히 못하죠. 그래요. 그거는 용해인 의원께서 그 개혁연합신당을 처음에 11월에 추진할 때는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3자 연합이었잖아요. 그렇게 가시다가 한 2주 전인가 이제 뭐 말하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거를 이제 먼저 제안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백브리핑 때 조국 장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MBC 라디오 나와가지고 조국 전 장관 얘기를 꺼내신 걸 보니까 저희랑은 같이 안 하고 싶은가 보다. 라고 이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여러 차례 당 차원에서
조국 전 장관 사태 관련해서 저희가 판단을 좀 잘못한 부분에서 사과를 했던 정당이고, 그렇죠. 예. 예. 뭐 송영길 대표님의 검찰 해체당도 마찬가지인데 예, 저희가 뭐 그렇게 그거 할 수는 없죠. 조국 예. 신당, 송영길 신당이 거기 만약에 참여하는 결정을 민주당 받아주는 결정을 민주당이 한다 그러면 정의당 같이 못 한다. 당연히. 예. 아 그래요. 그거는 토론의 여지가 없죠.